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남자 테니스 전설을 꼽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 바로 로저 페더러입니다. 투어 통산 103회 우승, 남자 선수 최초의 20회 메이저 단식 우승, 310주 세계 1위 등 숱한 기록을 쓰며 테니스 황제로 불렸고 2022년 공식 은퇴하기 전까지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와 함께 빅3로 군림했습니다. 이런 활약 덕에 페더러는 지난달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 후보로 선정됐고 별다른 이변 없이 20일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행사는 내년 8월 열립니다. 헌액을 확정 짓자마자 자국 스위스는 로저 페더러 데이를 만들었는데요. 페더러는 이를 기념해 스위스 유망주 30명을 만나 함께 훈련한 뒤 은퇴 후 처음으로 자국 매체와 30분 넘는 단독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인터뷰의 시작은 주니어 시절 회상이었습니다. 페더러는 어릴 때만 해도 자신이 명예의 전당 헌액은커녕 윈블던 우승을 할 거라고도 기대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니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시기가 여러모로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피트 샘프라스, 안드레 에거시 등 우러러보던 스타들과 맞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적응하기 어려웠고 20살에는 팀 내 역할이 크고 또 형 같았던 피터 카터 코치가 교통사고로 숨져 심적으로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페더러는 커리어 초기 코트에서 쉽게 흥분하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러나 무려 22년간 페더러의 개인 트레이너를 맡았던 피에르 파가니니 그리고 지금의 아내 미르카도 만나며 예민함에 가까운 진지함을 벗어나 편하게 즐겁게 투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가니니라는 좋은 코치를 찾아 프로 선수 뼈대를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데는 크게 개입이나 간섭하지 않은 부모님도 1등 공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더러 은퇴의 결정적인 이유는 무릎 부상이었죠. 질문이 나오자 페더러는 최근 무릎 상태가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테니스를 치고 있다며 내년 목표는 이벤트 매치 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레이버컵에서 밝혔던 나달과 함께하는 이른바 페달 투어가 구체화되는 거냐는 추가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성사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며 뜻깊게 활용해서 기부 행사로 연결하는 건 어떨지 등 여러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멘토, 코치, TV 해설자 등 테니스 관련 활동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페더러는 겹쌍둥이 4자녀의 아버지죠. 어린 자녀들이 더 성장하기 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과의 시간 말고 다른 걸 할 시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멘토링은 열려있다며 누군가 질문을 하거나 직접 찾아온다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시간이 더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경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매치를 선택할 것 같느냐였는데요. 결과를 바꾸고 싶은 뼈아픈 패배를 골라달라는 질문이었는데 페더러는 주저없이 2009년 US 오픈 결승을 꼽았습니다. 당시 세계 1위였던 페더러는 준결승에서 조코비치를 꺾고 결승에 올랐는데요. 결승 상대는 당시 6위 후안 마틴 델포트로였는데 이전까지 페더러가 6번 만나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상대라 페더러의 우승을 크게 점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 넘는 풀세트 접전 끝에 결국 우승컵을 내줬는데요. US 오픈 연승 행진이 41에서 멈추며 대회 6연패에도 실패했습니다. 페더러는 그 경기는 자신이 반드시 이겼어야 할 경기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상대가 잘했지만 개인으로서는 당시 워밍업 도중 허리 부상이 생겼고 이후 결승에서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며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 중 하나였다고 6연패 실패를 아쉬워했습니다. 물론 2008년 윈블던 결승도 지며 당시 6연패에 실패했으나 그 패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나달이 그만큼 정말 잘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두 번째 6연패 실패는 더 아쉽고 여러모로 다시 우승했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무래도 윈블던은 이후에도 3번 더 우승했지만 US 오픈은 베스트 컨디션도 아니었고 다시 정상에 오른 적도 없어서 더 안타까워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기자가 더블 챔피언십 포인트를 잡고도 우승컵을 내줬던 2019년 윈블던은 어땠냐고 묻자 오히려 재밌게도 그 경기는 오래 마음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이들의 위로 때문일 수도 있고 준결승에서 나달을 이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본인의 감정은 훌륭한 대회를 마쳤고 안타깝게 졌지만 이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자였다고 합니다. 기자가 당신의 팬들은 여전히 그 패배가 가장 쓰라리고 충격적이라고 말한다고 전하자 페더러는 자신에겐 그렇지 않다며 최선을 다했고 경기도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저 졌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집에 막 도착해서 가족들을 봤을 때는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지만 이후 거실에 모인 가족 팀원 30명과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기록으로 남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에 조코비치가 제안했던 것처럼 조코비치도 은퇴하면 나달까지 셋이 모여 앉아 좋았던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도 호응했습니다. 페더러의 자녀들은 모두 테니스를 배우고 있고 나달 아카데미에 가서 훈련할 정도로 진심인데 특히 11살 아들 레오가 재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들을 직접 코칭도 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총괄 매니저 역할만 한다는데요. 1년 전부터 레오가 점점 더 많이 뛰고 싶어하는 걸 보고 좋은 코치와 훈련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정도라며 실제 코칭은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니스 선수에겐 코치, 트레이너 등 팀을 조직하는 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인데 자신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본인도 아들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대를 이어 페더러의 아들 레오와 조코비치의 아들 스테판이 테니스 대결을 하는 걸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싶은데요. 페더러는 예전 한 연설에서 테니스 경기는 따져보면 54% 정도의 포인트만 승리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결국 챔피언을 만드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과 패배 그리고 실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아들뿐만 아니라 주니어들에게도 압박감이 느껴져도 그리고 한 방 맞아도 반복해서 계속 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팁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테니스 그리고 스포츠에서 당신이 남긴 유산은 무엇인 것 같냐고 묻자 페더러는 많은 분들이 자신을 테니스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는 걸 들었다며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유산이자 의미이고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스포츠가 계속 발전하고 강화해 나가는데 큰 역할과 기여를 했던 선수이기를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페더러의 소망과 인터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